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오늘 시장 체감 온도 그 어느 때보다도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팬데믹 한복판으로 들어갈 때만큼이나 시장 파랗게 질려있는 상황인데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하루에만 20원 넘게 올라서 1,430원 돌파했고 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낙폭 확대하면서 연중 최저치 계속해서 새로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이 시장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대처해야 하면 좋을지 오늘도 마감인방 60분의 승부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오늘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 분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스튜디오에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임순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이슈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시장 이렇게 빠지고 있는 이 상황 저희가 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 연중 최저치로 추락을 하면서 지금 개인 투자자마저 외면하는 모습입니다. 원래 시장이 좀 빠질 때 개인 매수세라도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오늘 코스피에서는 오히려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정말 어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강달러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고 FOMC 회의 이후에 오히려 그 후폭풍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진해지는 느낌인데요.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 하락 국면이 심화할 경우에 2,000선 밑으로도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과연 우리가 이 하단을 어디까지로 내려잡아야 되는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미국의 이제 긴축 우려감 때문에 이제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 여파가 지금 국내 시장에도 같이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원달러 환율 자체도 오늘 이제 지금 1,430원대를 지금 기록을 할 만큼 지금 상당히 이제 달러 강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달러가 강하게 된 이유는 이제 유럽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 때문에 좀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파운드당 1달러 1.05달러를 이제 하회하는 그런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1.054달러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중에는 1.04달러로 인해서 지금 파운드하고 달러화로 이제 거래된 이후에 가장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영국이 에너지 보조금을 한 600억 파운드 정도 이제 지출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영국 정부에서 향후 5년 동안 450억 파운드 정도의 감세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같이 꺼내 나오면서 그러면 재정 확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재정 적자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영국 입장에서 보면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고 파운드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이제 유로화 같은 경우도 지금 0.963 이제 달러 수준까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인 가장 큰 이유는 이탈리아 총선 결과 지금 우파 연합에서 지금 집권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 섞인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우파 연합에서는 기존의 재정 이제 긴축보다는 재정 확대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22 내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남부 유럽 같은 경우는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ECB에서 여러 가지 국채들을 매입해 주는 그런 상황에서 이탈리아가 지금 국채를 더 추가적으로 발행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EU 전체적으로 경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과거에 그리스와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게 지금 유로화를 약세로 만드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 적자가 한 3조 2천억 달러 수준에 달할 만큼 상당히 크고요. 또 이탈리아가 EU 내 세 번째 경제 대국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탈리아가 충격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EU 전체가 충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 지수가 그런 여러 가지 대외적인 악재로 인해서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개인의 매도세가 증가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반대매매, 신용 관련된 반대매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1조 8,900억, 1조 19조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이제 신용융자를 갖고 있는데요. 뭐 지난 저점에서 그 신용융자 잔고가 17조 원대 초반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한 1조 5천억 이상 지금 신용융자가 많은 상황이어서 이게 다 해소가 어느 정도 감소가 될 때까지는 지수는 좀 더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뭐 기관들이 지금 매수하는 그런 거는 그 선물이 지금 외국인 이제 선물이 매수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시장 전체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이런 삼고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국내 경제 상황도 상당히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글로벌 달러 강세와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가 지금 확대가 되면서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화 약세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원화 약세가 수입 물가를 상승시키고 국내 물가까지 상승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하는 입장에서도 지금보다 강력한 기준금 긴축정 모드로 들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코스피도 지금 한 2,000포인트 수준까지도 하락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에 지수가 1950에서 2250포인트를 박스권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이제 1950포인트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5% 넘는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차 지지선 한 670포인트 정도로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도 주가 흐름을 보면 600에서 700포인트대의 횡보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만약 670포인트라는 지수가 깬다라고 하게 되면 600포인트대까지도 하락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이 점에 맞춰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네, 우리 증시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연중 최저치를 새로 쓰는 모습인데요. 여기에서 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까지도 또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뭐 달러를 제외하고는 뭐 강한 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의 힘든 상황 더 이어질 거라는 전망들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이렇게 또 하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게다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앞으로 더 강한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경기 침체 우려가 더욱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좀처럼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뭐 무역 수지 적자도 이미 계속해서 심화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국내 증시 계속해서 지금 패닉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 좀 상승의 돌파구가 될 모멘텀은 없을까요? 네, 뭐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증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세가 국내적인 것보다 이제 대외적인 여건이 좀 더 크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뭐 지금 시발점은 이제 러시아발 이제 에너지 대란에 따른 이제 원자재 공급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런 이제 인플레이션이 원자재에서 기타 서비스업으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문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글로벌 경기 전체적으로 좀 악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강달러 현상까지 지속이 되면서 지금 뭐 이런 뭐 강달러로 인해서 뭐 유럽이나 글로벌 경기, 뭐 중국, 뭐 이런 모든 지역에서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이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대외 여건이 어느 정도 호전되는 것밖에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히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대외 여건이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좀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증시 반전에 이제 모멘텀이 좀 작용을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료, 그다음에 유럽의 에너지난 해결, 그다음에 중국 성장의 이제 정상화가 이제 가장 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잦아드는 그런 시점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서 지금 기준금리를 뭐 9월달 이제 FOMC 점도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연말까지는 기준금리를 4.4%, 그다음에 내년까지 4.6% 정도 올려야 될 거라는 이제 컨센서스가 이제 마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는 아마 내년 초까지도 계속 인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내년 초까지는 이런 불안한 그런 증시 흐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의 실적도 상당히 좀 악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이제 대부분 수출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벌 경기가 둔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수출 기업들의 수출액 자체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기업들의 실적도 올해보다 좀 하향 그런 조정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주가도 지금보다는 한 단계 좀 하향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거에 좀 대비하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국내 증시 지금 이렇게 큰 낙폭 보이고 있는 게 뭐 국내 증시 경제가 잘못돼 있다라기보다는 이 대외적인 요소로 인해서 그 충격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좀 외부 요인들이 해결되는 모습이 보여야 국내 증시의 이 하락세도 좀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뭐 내년 초까지는 좀 힘든 상황들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종목 이야기로 이 범위를 좀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 대다수 종목들 지금 뭐 52주 신저가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IT 대표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도 또 동반 신저가를 기록을 한 상황인데요. 양대 플랫폼주도 지금 뭐 모습 무겁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락폭을 굉장히 다들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역으로 생각하면 좀 이제 더 이상 안 빠지지 않을까, 좀 저가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금일 같은 경우 지금 시가총액 이제 상위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기존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기존에 빠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하반기 이후에 특히 이제 4분기에도 지금 그 대만의 이제 트렌드 포스 같은 경우에 4분기에도 지금 디램의 가격이 10% 이상 하락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세도 아마 올해 내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전에 좀 빠진 것 때문에 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뭐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는 동안에 굳건하게 지켰다라는 게 그러니까 종목 측면에서 하락폭을 지금 조금 더 키웠는 그런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자동차 관련주도 그런 연유 때문에 오늘 좀 하락폭을 좀 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그 은행 관련된 업종들도 뭐 향후에 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이제 경기 둔화 가능성 때문에 하락을 한다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대신 이제 이런 이제 신용 평가 관련 신용 이제 추신 관련된 그런 이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그만큼 경기의 상황이 상당히 좀 향후에 불확실하다라는 거를 지금 나타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금일 그 하락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뭐 저가 매수에 대한 그런 이제
메리트가 조금씩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증시 격언해 보면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않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패닉셀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서는 하락을 할 때 뭐 추가적인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 이런 하락세가 조금 안정화되는 그런 시점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향후에 이렇게 급락을 한 이후에는 또 이제 반등을 주가는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되면 그냥 과연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군을 선택해야 되느냐가 아마 좀 더 관심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향후에 이제 미래지향적인 산업의 이제 주도주 관련 지원 중심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2차 전지나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미래 성장성이 상당히 기대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종목군의 그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 관련된 부분 여전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도 당장의 수익성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는 하지만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산업군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락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그 저점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뭐 신재생 관련된 부분은 미국의 IRA 관련된 수혜가 여전히 기대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뭐 태양광이나 뭐 풍력 관련 쪽으로는 뭐 관련된 뭐 지금 주도주로 분류가 되는 하나솔루션이나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CS 윈드나 뭐 삼광 M&T 같은 그런 종목에 관심을 여전히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뭐 낙폭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아직까지는 유효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의 이 시장 속에서 그래도 좀 앞으로의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과 테마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지금 2차 전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의구심을 갖지 않을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2차 전지주들 좀 크게 빠졌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또 크게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2차 전지 대형주는 물론이고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시총 30위권 내에 2차 전지 관련주들 굉장히 큰 낙폭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LNF 모두 나란히 7%대 하락세 기록하고 있고 성일하이텍도 뭐 광의의 의미에서 2차 전지주로 묶어볼 수 있을 텐데 8%대 낙폭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차 전지라고 하면 그래도 태조 이방원으로 묶이면서 하반기 주도주가 될 거다라고까지 거론이 됐었는데 뭐 지난주 금요일 오늘 굉장히 큰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주 상승 모멘텀 자체가 좀 둔화가 된 건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투자 전략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일단 상승세가 뭐 꺾였다라고 보다는 증시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그동안 주가가 조정을 받는 동안 계속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만큼 차익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만큼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확정짓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지금 하락폭이 좀 더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2차 전지용 이제 원자재 수급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지난 주말 동안에 그 방송에서 뭐 국내 리튬 재고 부족으로 뭐 제2요소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이제 리포트가 나왔었는데요. 그런 영향 때문에 현재 중국의 비중이 원자재 관련된 비중이 높게 있는 그런 이제 소재 관련 쪽 중심으로 해서 이런 우려감이 좀 확산됐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뭐 장기적인 성장성은 여전히 뭐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국내 이제 3원계 배터리의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내에 계속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공장을 뭐 신설하거나 아니면 조인트 벤처로 이제 건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IRA 법안 관련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급락을 한다라고 해서 뭐 일단 갖고 계시던 분들, 그러니까 지금 뭐 팔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갖고 계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매수하시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조정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조정하는 시점에서 저점 분할 매수하는 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일단은 차익 매물 출회 가능성이 좀 높게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의 2차 전지주 하락은 그런 식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분할 입장으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증시의 하락 어느 정도 염두에 두기는 했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 뉴욕 증시도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걸 마음에 먹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증시의 하락 상당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좀 희망적인 이야기도 들렸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에도 또 여러 가지 증시 주요 이벤트들이 잡혀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저희가 좀 어떤 투자 전략으로 시장에 좀 임해야 그나마 좀 저희가 충격을 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기준을 보면 이제 9월 달에 증시가 좀 나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과거 예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순에 들어서 증시의 낙폭을 좀 더 키웠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국내 증시도 그런 여파가 지금 같이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가 이제 월말 월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제 지표에 따라서 주가 흐름도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점 감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경제 지표 같은 경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27일이죠. 내일 이제 미국 내구재 이제 수주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CB 소비자 신뢰 지수, 그다음에 S&P SC 주택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8일 날은 미국 주택 매매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 만큼 일단 주택 가격 이 지금 인플레이션 부분의 상당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주택 가격의 움직임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외에 이제 30일 날 중국의 9월 PMI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걸 통해서 중국의 그 경제 성장이나 상황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 EU가 9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미국에서 8월 달 PC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경제 지표인데요. 그게 발표될 예정이고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파월 의장이 27일 날, 28일 날 연속 그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 내용이 어떤지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외에 연준이나 ECB 위원들 자체도 이번 주에 발언들이 계속 연이어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걸로 향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도 같이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나오게 될 이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들 추이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와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오늘은 S인베스팅 코리아 이주호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너무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낙폭 참 장 초반에 비해서 끝없이 확대를 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선 지난주 금요일 날 영국의 대규모 부양정책 이슈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고조에 대한 부분과 경기 침체 이슈가 결합되면서 미국 증시 정말 큰 하락이 나왔고 그 장 막판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증시를 보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좀 반발 매수가 나오긴 했는데 결국에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까지 아시아 증시까지 이어졌는데요. 특히나 이제 미국 연준에서 계속되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금리 인상과 더불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글로벌 증시가 정말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일본 엔화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까지 그러니까 달러가 너무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엔화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정말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가 오히려 지금 미 증시도 안 좋지만
더 맥을 못 추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면접점 경신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낙폭을 계속적으로 키워가고 있고 지금 장 막판에 코스닥 5%까지 빠졌다가 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신용매매 매물 출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들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하락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코스피 2200선은 지켜주지 않겠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저점이 이탈은 된 상황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충격이 나올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과 또 여러 이제 투자를 하시고 뭐 분석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에 오지 않았냐 그리고 뭐 PDR 봤을 때 지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2008년대만큼 오지 않았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달러 인덱스가 강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여기서 또 나온 이슈가 시진핑 연임 결정 그리고 북한에서 지금 또 미사일 핵실험 이런 것들 미국 중간선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슈들까지도 지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투신 자체가 완전 얼어붙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기관이랑 외국인 수급이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수급은 안 나쁜데 여러 가지 이슈로 지금 반대 매매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 계속적인 매도가 나오면서 매물이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원래 지난주까지만 해도 코스피 2300선은 좀 지켜주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좀 많았었는데 미증시가 금요일날 힘을 너무 못 내면서 오늘 그렇게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상 원래 좀 비중을 많이 실으셨거나 아니면은 뭐 한 종목에 좀 비중이 너무 커서 이건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좀 뭐 현금 여유가 있어서 버틸 수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은 추가 매수나 손절을 하거나 이런 단계가 아니라 시장을 지켜보고 관망하면서 그러면 추가 매수를 어떻게 언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당연히 추가 매수를 할 거면 어느 정도 시장이 올라왔을 때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보시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시장 한마디 먼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계속해서 좀 보수적인 대응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꼭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의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켈 비축량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올 초 대란을 빚었던 요소수 사태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재인수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한화그룹주 전반이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금리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설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고 보면 인상 3상 심의 통과 이 전망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원비즈 플라자 디지털 공급망 플랫폼 이슈 역시 이슈로 올라와 있고요. 아르헨티나의 가뭄 소식 역시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료와 사료주 오늘 시장에서 큰 주목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X, 대우조선해양, SCI 평가 정보를 비롯해서 6개의 종목이 특징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3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STX, 대우조선해양, 고려산업이 선정됐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키워드와 특징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 지금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징주로는 STX 뽑아주셨습니다. 자, STX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저는 일단 STX 같은 경우는 스톱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어쨌든 상한가 달성을 했는데 사실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니켈 관련 이슈 이런 것들로 지금 상한가에 갔지만 저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다면 지금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뭐 수익을 조금 더 챙겨보겠다 하시고 들고 가시다가 오히려 만약에 뭐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좀 깊게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대응하시기 위해서 좀 가지고 계셨던 물량을 좀 덜어내면서 어느 정도 수익 챙기시고 나머지 물량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이슈들이 항상 중요한 게 나왔을 때 좀 강하게 상승했다가 또 갑자기 그런 이슈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사라지면서 바로 매물이 출회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클 것이고 물론 이렇게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 강한 섹터를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리스크를 좀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시고 좀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놓고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좀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스톱 말씀드리고 일단은 비중을 덜어내고 나머지를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뭐 이거를 오늘 신규로 진입하셨다 뭐 이러시면은 좀 단타적으로 좀 짧게 보시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동성이 분명히 클 겁니다. 왜 내일 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물론 상승할 수도 있겠으나 만약에 또 내일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조정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서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STX 오늘 이렇게 약세장 속에서도 상한가를 달성을 했는데 하지만 지금 시장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좀 비중을 축소하면서 대응하는 방법을 권고해 주셨습니다. STX 일단은 스톱 의견 나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언론 보도가 좀 나오기 시작했죠. 정부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한화그룹에 통매각하기로 결정을 하고 마무리 작업을 위한 절수에 착수했다라는 소식들이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오늘 대우조선해양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저는 스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M&A랑 기업 매각 이슈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과거에 뭐 쌍용차 관련해서 관련주 공략하셨던 분들은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근데 뭐 뉴스에서는 이게 뭐 그렇게 좋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또 인수가 무너지게 되고 뭐 잘 안 되게 되면은 결국에 그 올랐던 거 그대로 다 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쌍용차 관련해서 그 엄청난 변동성 그거와 관련해서 경험을 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시나 뭐 시장이 좀 좋으면 소액을 좀 매수를 해서 따라가 보시고 지켜보셔서 수익을 챙기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지금 이렇게 M&A랑 기업 매각 이슈 이런 쪽으로 나온 것들 급등이 나왔을 때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다. 그리고 신규 접근은 좀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이제 뉴스에는 지금 뭐 21년 만에 하나에 팔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팔릴 것처럼 통매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여기서 만약에 저대로만 된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만 그게 만약에 안 되고 뭐 불발이 되거나 안 좋은 소식이 나올 경우에는 그 변동성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견디시기에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처럼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셨다면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면서 수익 챙겨서 일절하시고 남은 비중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신규 진입은 저는 좀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나는 이거를 좀 잘 될 것 같아서 좀 한번 매수해보겠다 하시면은 많이 사지 마시고 조금만 소액으로 좀 접근해보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시장이 안 좋고 원래 이런 상황 속에서 M&A 이슈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좀 강하게 상승합니다. 지금 특히나 삼성전자랑 ARM 관련주들도 계속 오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종목들, 그런 테마로 상승하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M&A 이슈 정말 끝까지 살펴봐야만 하는 이슈죠. 한화그룹이 이미 2008년에도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한번 시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하면서 인수가 무산됐던 이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렇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보유자 입장에서도 지금 비중 축소 권고 의견이 나왔고 신규 진입도 유의해야 한다라는 의견 나오면서 그 의견 받았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에 30여 년 만에 다시 또 최악의 가뭄 소식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자, 관련 특징주로 고려산업 뽑아주셨네요. 고려산업,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저는 고려산업은 고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사료비료 관련주들 다시 한번 상승 랠리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져가셔도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사실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과거에 3월달, 4월달에 가장 많이 올랐던 게 비료사료 섹터예요. 근데 지금 다시 그 부분이 재점화되고 있고 조정받은 만큼 저는 조정 세게 받았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과거에 올랐던 만큼까지는 모르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비료사료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대표적으로 시세를 주는 게 바로 이쪽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그리고 인플레이션 심화, 밀 가격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이런 곡물 가격들도 지금 쉽사리 진정이 될 기세가 안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계속적으로 고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것이고 올해 하반기, 올해 말까지 그리고 내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쪽 섹터들은 좋은 흐름 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매수로 접근하셔도 좀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역시나 문제는 시장이 안 좋다. 그렇지만 시장이 안 좋음에도 이렇게 양봉 나오면서 좀 상승해주는 이런 섹터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불안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겠고 역시나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들이 너무 손실이 많아서 손절을 하고 이러한 테마주들이나 시장보다 강한 섹터들에게 종목 교체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당장 종목 교체가 아니라 시장이 좀 안정되고 나서 교체하시면 좋고 만약에 이거를 지금 신규로 접근하시겠다 하시면은 현금 여유가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손실이 크지 않은 종목들을 가지고 조금 비중을 쪼개서 그래서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고려산업 고 의견 나왔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2.99% 내린 2221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하루 동안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서 코스피 역시 1%대 하락세 보이면서 거래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1%대 빠진 시초가를 장중 고점으로 삼을 정도로 코스피 오늘 장중 내내 낙폭 확대하면서 쉼없이 연중 최저점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없이 바닥 낮춰 잡고 있는 코스피에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 사자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이 장중 내내 매수 규모 키우면서 적극적인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도 현재 장중 매수 전환한 상태입니다. 외국인 269억 원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종목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신저가 종목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국내 IT 대표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기 침체 우려와 반도체 업황 악화 전망이 이어지면서 또 동반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1%대 약세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4.82% 내린 694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바닥 계속해서 내려잡고 있습니다. 719선에서 거래를 시작했던 코스닥.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700선 붕괴됐는데요. 그래도 장 막판 다시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가 잡히고 있습니다. 기관은 818억 원, 외국인은 1,062억 원 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 확인합니다.
전 종목 역시 파랗게 물들어 있는데요. 특히나 2차 전지 소재 대형주의 낙폭이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정말 꾸준하게 낙폭을 확대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자, 지난주 FOMC가 있었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목요일 날 해드린 얘기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제 미국 시장이 FOMC 이후에서 별로 안 좋은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흔들릴 거다. 그래서 수익 난 것들은 당연히 팔아버리고, 그래서 목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은 사료주가 그날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 방송에서 사료주도 올라갔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현금화 대응하기 위해서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시간대에도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목요일날 공개방송, 그다음에 신의 한 수 방송에서도 현금화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현금화 부분도 30% 정도, 그리고 20% 깨진 거는 깨진 것도 아니게 될 것이다 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20% 깨진 게 작게 깨진 거는 아니죠. 근데 시장이 워낙 안 좋게 될 거기 때문에 20% 깨진 거는 돈 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목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고요. 금요일도 지난주 바로 이 시간에서 금요일 날에서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목요일보다 상황이 더 확실히 안 좋았기 때문에 거의 확정적으로 저는 봐서 아침 방송에서부터 해서 금요일 날 아침부터 해서 현금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시장이 눌림목 상황과 박스권 상황과 저점이 깨진 상황은 확실히 틀리기 때문에 종목들이 이제 급격하게 급락할 수 있다,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저점이 깨지면은 그때서는 30% 깨지고 40% 깨지는 게 너무 순식간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20% 정도 깨져 있는 것들은 돈 번 거니까 열심히 던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서 현금화 대응을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잘 해놨다면 사실 빠지면 기회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다우존스는 저점이 깨졌어요. 근데 나스닥은 아직 안 깨졌습니다. 유럽 시장도 깨졌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전날 안 깨졌고 오늘 깨진 거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좀 오버하면서 오늘 코스닥이 5%나 빠졌습니다. 장중에 5.3%인가까지 내려왔다가 막판에 조금 꼬랑지를 들었는데,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3.2인가 하여튼 거기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3%대로 결국 마감을 했는데, 지금 일본 시장이라든지 중국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전일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에 비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아마 하락률로는 전 세계 1등일 겁니다. 그만큼 좀 심하게 떨어진 건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시적인 잠깐 반등은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미국 시장이 떨어질 것을 선반영하면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자, 그럼 내일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줄 수 있다. 그럼 그게 바닥이냐? 아닙니다. 일단 반등을 주는 이유를 좀 설명하자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풋옵션으로 개인들이 일단 풋옵션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기관하고 외국인들도 매도 규모를 많이 줄여놨어요. 그래서 내일 조금의 일시적인 반등을 줄 수는 있는데, 근데 종목들은 반등을 주는 척하다 아마 또 떨어질 겁니다. 이거는 좋았을 때 얘기라는 거고요. 가장 안 좋은 경우가 오늘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폭락을 해갖고 내일 우리나라 시장도 또 떨어지는 경우가 되겠는데, 어쨌든 그게 최악의 경우고, 그래도 아주 최악보다는 그래도 일시적인 조금의 반등, 그러니까 너무 그 반등을 기대하지 마세요. 많이 크게 반등 준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내일 아침에 1%든 2%든 살짝 반등을 줬다가 아마 또 떨어지는 경우가 내일 바로 나오든지 아니면 이번 주에서 아마 또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만약에 주는 척을 해도 속지 마세요. 이게 반등을 줘갖고 이렇게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반등 주는 척을 해도 아마 또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또 떨어질 수 있는 장이니까 그거를 감안을 해서 아직 현금화 대응을 많이 못했다 하는 사람들은 내일 반등 줄 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 하지만 일부 종목들은 여전히 안 빠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다 빠진 거는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조선주 같은 경우는 하나그룹에서 뭐 인수한다는 얘기 때문에 뭐 대우조선해양처럼 뭐 급등한 애들도 있고, 사료주 쪽에서는 여전히 뭐 대주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몇몇 종목들 보면은 아직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다 느낄 정도의 아직 강세에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고점에 있는 애들도 있고, 뭐 대주산업도 아직 덜 빠졌죠. 분명히 저것도 빠질 건데 아직 덜 빠졌고, 고려산업도 좀 덜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직 버티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뭐 철강 섹터에서도 뭐 세아베스틴서부터 해가지고 몇몇 종목들, 그리고 음식업종도 예를 들어 뭐 농심 같은 애들도 농심 같은 애들도 아직 덜 빠진, 그러니까 다 오늘 종목들이 거의 코스닥에서 1,400개가 넘게 빠졌으면 거의 다 빠졌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럼에도 아직 버티는 애들이 있는데, 이 버티는 애들도 좋아서 버티는 게 아니고, 이러다가 이제 시장이 더 쿵쿵쿵 떨어지면 결국은 아마 떨어질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1,400개 중에 뭐 10개는 올라가기 마련이니까, 뭐 10개를 뭐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거 한번 잘 잡아보시면은 그런 사막에서 바늘찾기 게임인 거죠. 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그 10개를 잡으면 되는 거지만, 웬만해서는 다 흔들리고 떨어질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버티는 종목들은 버틴다고 그냥 그대로 냅두지 말고 계속 이렇게 아직까지 덜 떨어졌다 싶으면 현금화를 하는 게 지금은 무엇보다도 안전한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은 이제 손절하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까지 내려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투매는 안 하더라도 갖고 있는 현금은 함부로 들어가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SK 하이닉스. 지난주에서도 LG 디스플레이라든지 IT 대형주들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얘기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SK 하이닉스도 몇 번 제가 상담이 아니라 분석을 좀 해드렸었죠. 삼성전자가 일단은 실적 하향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삼성전자도 약세지만 지금 전 종목이 약세입니다. 거기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세고, 미국이 일단 빠졌고, 반도체 지수가 저점을 깼죠. 신저점으로 한번 내려왔고, 그러니까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기술주들이 하락을 하고 있고 급락을 하고 있고, 미국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엔비디아도 고점 대비 50% 정도 다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 거의 다 반토막 수준으로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종목들도 힘을 내기가 조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시장이 아직도 돌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반등을 줘봐야 또 떨어질 게 뻔하니까 지금은 함부로 들어가지 마시고 시장이 바닥을 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아마 약세가 지속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S-오일인데요. S-오일도 다시 하락하고 있는 게, 국제유가가 이제 급락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 다 핑계예요. 장이 안 좋아서 그런 겁니다. 장이 안 좋으면 모든 종목들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S-오일도, GS도, SK이노베이션도 다 이제 저점 깨지고 밑으로 쏟아지려고 지금 내려가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저점 바닥이니까 사야지 하는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떨어질 핑계를 찾는 겁니다. 그 핑계가 국제유가 하락, 떨어지기 좋은 핑계죠. 그래서 그래도 아마 이것도 계속 떨어질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는 실전매매점수에서 올 여름 8월 3일 날에 가온칩스를 얘기했는데, 지난주에서도 가온칩스 운 좋게 삼성전자가 ARM을 인수한다는 얘기 때문에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했는데, 결국은 얘네들도 아마 급락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올라올 때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욕심을 낸다라는 사람들은 3만 원이 안 깨지면 들고 있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 이탈하면 이 저점이 깨질 거고, 이 저점이 깨지면 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3만 원과 그 전저점 28,700원 요 두 개 라인이 안 깨지면 욕심내고 비중이 작으면 오징어 다리를 남겨놔도 나쁘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급락하기 때문에 이것도 순간적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점수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자, 시장 점수는 50점 가.
베스트 포인트도 50점 가. 그래도 보험주들이 그래도 잘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주인데 그런데 점수는 좋지 않아요. 60점 양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현수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소통 방송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 힘든 하루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달도 차면 또 기울고 내려간 만큼 올라간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시장 빨갛게 단풍이 드는 날 기대해 보면서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투자 전략 가다듬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 정말 힘든 하루 보내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